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경제TV입니다. 2월 13일 목요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에 따라 또 전략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시장 일기장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바쁜데요.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특히 또 최근에 또 그 휴먼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M&A 등등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영상도 만들고 리포트도 만들고 어떤 필요한 정보들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에서 아태민 한가 띄고 경제TV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텔레그램입니다. 수요일에도 어김없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 사는 날은 지수가 오르고 외국인이 파는 날은 지수가 빠집니다. 코스피에서 유가증권 연기금은 계속 사고 있고 투시는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이 코스피 지수 방향은 외국인의 매매 방향에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외국인의 매매와 등락 종목 수는 좀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2월 12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큰 폭순 매수해서 지수는 올랐지만 하락 종목이 훨씬 많더라 하는 걸 아실 거고 코스닥 시장은요 외국인과 코스닥 지수 간의 상관성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이상 판 2월 10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닥 지수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 보면 전체적으로 좀 연기금의 영향력이 좀 크네요. 연기금이 좀 많이 사는 날 2월 6일과 2월 10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가 1% 내외로 큰 폭 오르고 연기금의 순매수가 뚝 떨어지면 코스닥 지수도 밀리고 특히 2월 12일 같은 경우는 연기금의 순매수가 급감하고 투신이 순매도하니까 지수가 큰 폭 떨어졌네요. 코스닥 지수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연기금이 관망하고 투신이 순매도로 돌았으니까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연기금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크고 전체적으로 연기금과 투신이 코스닥 시장에서 영향력이 외국인보다 훨씬 크다. 이걸 알 수가 있겠고 또 2월 10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 하락 종목이 많았지만 코스피에서도 많았어요. 이걸 본다면 양시장의 종목 장세에 연기금과 투신의 매매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외국인이 코스닥 연기금이나 코스닥이 연기금과 투신이 코스닥 시장에 순매수가 크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반대로 이들 둘이서 관망이나 순매도들을 돌았으면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의 종목 장세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즉 종목 장세는 연기금과 투신에 달려 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요일에 또 하락 종목이 많은 속에서도 나름 테마들은 뜨거웠어요. 그 수요일 같은 경우는 공화당 상원 의원이 2월 5일 날 공동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2월 11일 날 미국에서 알려지니까 이 영향력이 우리 수요일 날 2월 12일 날 그대로 와서 군함 관련주 하나시스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J중공업 강세를 보였죠. 하나시스템 상하가까지 갔어요. 이야, 이런 대형주가. 다음 변압기 관련주들 그동안 쭉 조정받다 고개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개발 올릭스가 사흘째 상한가 가네요. 브릿지바이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 아이지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대형사뿐만 아니라 이제 i3 시스템, S&T 다이내믹스, 코츠 테크놀로지 이런
부품주들까지 확산되는 분위기고 실제 호전주들도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 종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테마들은 탄력을 발휘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도 역시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업종 테마주, 재료주 장세 이게 뭐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강도가 문제입니다. 강하려면 어떻게 연기금과 투신이 코스닥 시장의 순매수를 한 100억 이상 쭉 해주면 종목 장세가 강하게 전개될 것이고 수요일처럼 관망 내지 순매도로 돌아선다면 현저히 약화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 거는 이런 테마 빠른 순환매 속에서 조정에 들어가니까 수요일날 로봇주들 꽤 많이 떨어졌죠. CMS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고점에 잡은 분들은 낭패를 볼 정도로 꽤 낙폭이 큽니다. 그래서 빠른 순환매라서 조정에 진입되는 테마 재료주들은 단기 낙폭이 클 수도 있다. 따라서 좀 조정 기미가 보이면 일단 여차 매도하고 다시 본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속에서 지금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다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으면 이게 인플레죠. 인플레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이런 얘기 나오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채권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녹화를 하는 이 시간에 나스닥 지수가 처음에 크게 낙폭을 보이면서 했다가 낙폭을 줄이다가 이런 흐름인데 오늘 수요일날 미국 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끝날지 아직 예상은 힘듭니다.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하락한다면 목요일날 우리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과 투신 연기금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코스피도 약세를 보이지만 종목 장세도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 그 조정에 들어가면 단기적 낙폭이 크다 하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스닥 지수 1을 극복하고 무난히 약보합이나 플러스로 마감한다면 목요일은 다시 재료주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되느냐, 그 다음에 연기금과 투신이 목요일 날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종목 장세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요소라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테마별로는 빠른 순환매가 전개되고 있다 하는 점을 보면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오늘 영상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하태민 경제TV 들어 휴먼 테크놀로지에서 별도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좀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고스 인수는 신의 한 수다. 그야말로 실적 이제 100%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실적이 바로 3월부터 연결재무제표로 반영될 거고 그 다음에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아고스는 근거리 안티드론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중장거리 13km 중장거리는 휴먼 테크놀로지 강점이라서 중장거리와 근거리가 이제 결합한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된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야말로 M&A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나 싶고 조금 비교하기에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장되어 있는 에이럭스가 교육용 드론 업체로 좀 부각되고 있는데 에이럭스 시총이 1,800억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안티 드론 시스템, 드론 탐지 레이더 최고 수준인 회사가 지금 시총이 1211억이다. 이건 상당히 넌센스다, 싸다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금 보면 수요일날 방산주 완성품들 에어로스페이스, 라지넥슨 이런 현대로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품주들 S&T 다이내믹스, i3 시스템, 코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됨을 감안한다면 휴먼 테크놀로지는요 아직 시장이 잘 모릅니다.
우리 애청자님이나 제 회원님 정도만 아시기 때문에 시장에 알려지면 의외로 야무지게 시세가 분출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서 좀 유심히 지켜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제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의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들께 전달돼서 좋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금요일 날 정시 전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